긴급 대담입니다. 태극 FM 전 세계 우리 교포 시청자님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21일 밤중에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석 실장이 윤재호 국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가지고 언론 보도를 일부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이라고 하는 그 전 경실련에 있던 사람을 마포에다가 공천을 하겠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과 김경률이라는 사람의 그런 비판적인 다소 이런 입장 이런 것들을 과 관련을 해서 당내에 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정말로 그 충격적인 그런 오늘 2024년 1월 22일 아침에 각 중앙신문에서 또 방송들에서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에 관한 식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단히 침착하게 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죠. 과장 보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침에 보도들을 보니까 다소 과장된 그런 보도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 국힘당이 어쨌든 승리를 해서 이 4.10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유권자들 또 지도자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의 각 단체 의장님들 오신 길에 긴급 대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연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담을 한 지가 바로 불과 한 달이 안 됐습니다. 26일이고 오늘 22일이니까 불과 나흘만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되는. 그러니까 한 달이 아직 최한동훈 위원장 취임 날짜가 되지 않은 이런 사태에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도 이러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전혀 뜻하지 아니한 이런 짤막한 그런 시간에 아주 이런 이 불상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 각 단체 지도자님들, 의장님들 이번 소식을 접하시고 이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어떤 소감을 가지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길도 의장님 벌써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이 불화설이라고 할까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이 노출되는 시기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불과 지금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런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가는 그런 기사를 송출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던데
먼저 우리는 자유민주 세력이 항상 당하고 있는 그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의 온갖 공작, 조작, 그러한 그 엄청나게 불리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민주당이 지금 내분이 극심해져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이 순간에 민주당에서는 뭔가 만회하고자 해서 이 사건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22년도에 미국의 한국 국적의 미국 국적의 한국 그 목사 최진영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정체가 그야말로 이중 간첩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북한과 남한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계획적인 접근으로 모든 몰래카메라까지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만나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까지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의 그 지면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서 이러한 정말로 조작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일찌감치 그것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배경도 모르고 마치 가만히 있으니까 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것을 국힘당에서도 진솔하게 국민들과 소통도 할 줄 모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거 가지고 왜 그래, 이거 냄새가 나구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구만, 이러한 것을 왜 국힘당에서도 말이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진솔한 그 배경을 설명을 못하는지 안타깝게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중 간첩 같은 인간을 왜 아파트에까지 들어가게 그것을 차단도 못하는 이 경호처, 이 경호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정말로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이나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이나 무엇 하나가 자기 임무를 정확하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 언론에 완전히 매도돼 가지고 아무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마치 국사범이나 된 것처럼 이것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길도 의장님 다각적인 그런 소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제니 최모라는 그 목사라는 탈을 쓴 북한을 제지처럼 드나드는 이런 자가 다분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략하는 일환으로서
이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그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불화설까지 발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 한 맥을 짚을 수도 있겠어요. 복합적인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그 이례적이고 또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그런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선 불복 공세 이런 것과 연관된 선상에서 일어난 일대 그 불상사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우리 서욱식 박사님 노련하신 그 언론인의 관점에서 한 말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욱식입니다. 예, 서욱식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 뭐 화를 났다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선임한 김경률 회계사 전 참여연대에서 간부를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 때 조국 사건에 반대해서 조국 국서까지 이 공동으로 제작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참 비운의 처형을 당한 마리 앙뚜아넷에 비교해서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 앙뚜아네트에 대한 건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을 표현하면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사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베르사유 궁에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 말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암가에서 프랑스의 부르봉 암가의 루이 시무센터로 10대 나이로 오기 전에 이미 장자크 루소의 차별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는 거짓말이고 자기가 궁중에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동생과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것도 전부 다 가짜 뉴스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은 원래 1789년 7월 14일 폭발을 했죠.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된 건 루이 심스와 함께 심스의 훨씬 뒤에 2년인가 뒤에 처형됐습니다만 1789년 다음에 그러니까 1792년 3년 후에 처형을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아니 프랑스 소위 당시 신분제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 귀족, 제3계급 노동자, 농민노동자들이 일으킨 이 혁명인데 혁명의 주 도화선은 이 국민의 핍박한 삶, 그 다음에 이 재정적자.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미국의 독립전쟁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 개입. 미국 독립전쟁이 뭡니까?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본토에서. 그런데 프랑스가 재정의 대부분을 미국 독립전쟁 지원했었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왕실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미국 독립전쟁하니까 재정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성직자와 평민, 귀족보다는 평민, 농민과 노동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소위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고 했다는 건데 그 여파로 결국 그 원한이 누구로 가겠습니까? 왕 루이 16세고 왕비 마리 왕통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가짜 뉴스를 아주 도를 넘는 말을 제대로 김경률 회계사는 프랑스 혁명을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됩니다. 저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오직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사건건 일침을 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경률이 말을 안 되게 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일본 투표를 지냈고 국회의원 지냈던 이 여자분 있죠? 전용입니까? 전용. 예, 그분도 완전히 사실과다는 말을 김경률이가 했다고 이게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공식 이 유튜브 방송 이런 데 나와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글쎄 이 일부에서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때 같은 경선에 나섰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신 분이 있죠. 국민의당 당도 상세에서 간주고 국힘당으로 온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과라는 표현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이 사과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도권에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비슷한 것이 중앙일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후회했던 것이 소위 최진실 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말로 국정농단을 제가 영어로 뭐라는가 찾아보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국정농단은 사람을 인플루언서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 걸 제가 몇 군데서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 회고록에서 헌정이 내가 생각한 것이 천추의 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다른 표현으로 입장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과를 일단 할 경우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들게 하이에나 이상으로 물고 튀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야 너희 사과했잖아. 너희 심각할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뒤에 이것을 일종의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엄청나게 물고 뜯을 겁니다.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해도 들깨처럼 물고 뜯을 것이고 사과하지 않아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런 이 디lem마에 봉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의 경력을 가지시고 아주 광범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면은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나치게 부각을 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공천 절차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야말로 이건 정치적인 그 실책이었다고 저는 봐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마포의 공천을 그 정청래를 대항하는 그런 인물로 하겠다고 돌려 내세운 것이 또 큰 당내 파장을 일으켰죠. 사실은 이 국힘당의 전통적인 그런 이념 노선과 과연 합치되는 인물인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한 견해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대통령 와서 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이 큰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 무슨 일을 진단할 때 그 병 근원을 잘 진단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까지 우리 서욱실 박사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이런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노재동 의장님께서는 정계 원로로서 이번 이 사태 접하시고 어떤 소감을 가지신 참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주 대단한 기대를 모두 하고 있는 것이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에 이 시대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 굽는 것도 그런 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경륜이 있어야 흐트러진 정치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조금 기대가 앞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김경률 씨 사건도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에 현재 국힘당의 당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김경률 씨를 바로 거기다가 입법을 시키겠다고 지금 그 국힘당은 이번 4월 10일 총선거에서 적어도 과반수석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데 정말 누구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계 원로 나오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우리가 지난 12월 26일에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얘기했던 그 참신한 얘기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그러나 또 일방 그분의 그 이상과 현실 과연 그것을 정계에 처음 들어온 분이 잘 조화시킬 것인가 그걸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진단도 우리가 했었죠.